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로 증시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어려운 흐름이었습니다. 그래도 테슬라발 훈풍에 따른 움직임을 보였던 테마들이 좀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도조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10%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테슬라발 훈풍에 수혜를 입었던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은 오늘 장에서 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퓨런티어가 상한가를 갖고 캠시스도 역시나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쪽은 좀 빠졌었죠. 오늘 황제주인 에코프로는 황제주에서 자리를 좀 내려오는 모습이었고요. 2차 전지가 빠지면서 코스닥은 90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시장 흐름 속에서 내일은 또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인 새벽 2시에는 아이폰 15 공개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좀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우리가 하락장을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오늘 투자올림픽과 함께 1시간 동안 꼼꼼한 전략 대응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오늘 함께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이분과 함께라면 여러분들 쉽게 대응 전략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과 화요일 6시에 남자이고요. 이데일리의 대표 전문가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죠. 어제는 두산 상한가와 함께 주식시장이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수익을 주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하루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쉬어간다기보다도 하락이 좀 있었죠.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두산은 오늘도 상승이 장 초반에 나오면서 고점 대비하면 약 54.9%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죠. 54.9%가 나와주면서 오늘까지 나와주었는데 바로 밀렸죠. 밀렸기 때문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달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두산을 시작으로 상한가 종목이 첫 종목이 나왔고요. 오늘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과 내일 모레 지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세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사실은 시장의 흐름은 내일 시장이 열려봐야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오늘 물린 종목들 엄청 많을 거예요.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내일도 하락한 대로 또 상승한 대로 대응 방안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사실은 이 힘든 장에 한 종목 저희가 익절했거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고 이번 주 이데일리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실 분들은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가 많이 밀렸어요. 코스피가 2,540선 밑으로 떨어졌고 코스닥은 900선이 붕괴되었습니다. 사실 2,500 위만 지지만 받으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수상으로 0.79%만 하락을 했지만 시장에 1,007개 종목이 빠졌어요. 1,700개 종목이 빠졌으니까 거의 대부분 시장이 빠졌죠. 그리고 하락폭도 1, 2%가 아니라 5%에서 10% 이렇게 많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슬라 슈퍼컴퓨터의 긍정적 평가에 자율주행차들이 급등 또는 상한가에 들어갔죠. 이것도 흐름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좀 섹터를 뽑자면 바이오주가 그나마 강세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동제약, 제가 오늘 공략하고 오늘 익절을 한 일동제약이 먹는 당뇨병약 임상 일상승이다. 이슈가 사실은 원래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상승이 한번 나와주면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하고 익절해서 노란톡방에서 마무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는 코스피는 0.79% 하락했고 코스닥은 1.59% 하락했으니까 하락폭이 코스닥이 좀 크긴 한데요. 종목으로 보면 상승 종목은 690개밖에 안 되지만 하락 종목 1,700개예요. 거기다가 하락 종목의 하락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5%, 7%는 기본이고 13%, 14% 굉장히 많이 하락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대로라면 저는 조심스럽게 내일도 조금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내일 흐름은 내일 같이 저랑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는 사실 미국 지수는 좋았어요. 다우는 0.25% 상승, 나스닥은 1% 정도 상승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장 초반에 강했던 지수가 순식간에 밀렸거든요. 이게 우선 뭐 기사가 나와봐야겠지만 특별한 의미는 아직은 뭐 징조는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내일부터 다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은 1,325원이고요. 오늘 상한가 종목 한 종목 뽑자면 퓨런티어 자율주행차 이슈로 이게 상한가를 바로 간 게 아니라 갔다가 깨졌다가 또 갔다가 이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에 또 큰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여하튼 간에 오늘 자율주행차 이 힘든 장에 상한가 들어왔다. 퓨런티어 상한가 한 종목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는 이 두산의 소리질러라고 우리가 또 기뻐했었는데 오늘은 시장이 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대응 전략을 잘 잡아주시는 게 또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역량이시기 때문에 노란톡방 꼭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부터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또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차트 복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9월 12일이고요. 9월 12일 화요일이고 제가 차트 복귀를 좀 해드릴 텐데 최근 올림픽 종목들 다 알고 계시죠. 인상가, YTN, SBB테크 이 종목 세 종목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최근에 엠노하고 어제 마음 AI가 제가 진짜 오랜만에 말씀드리고 하락한 종목이 나왔어요. 근 3, 4개월 만에 처음 나온 것 같은데 마음 AI는 오늘 장 막판까지 13% 정도 하락을 했죠. 갭하락을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고가 대비해서 3% 정도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1월 31일부터 9월 10일까지 방송할 때 올림픽 종목 말씀드리고 하락한 게 전에 하나 있고 마음 A가 딱 두 번째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오늘 좀 하락폭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상가는 24%나 올랐죠. 하루 만에 올랐고 YTN은 20%, 또 SBB테크는 아시겠지만 21%나 어제까지 올랐죠. 그리고 엠노는 3.7% 오르고 지금 밀려 있어요. 엠노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마음 AI가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개파락하면서 밀렸기 때문에 마음 AI가 지금 저한테는 약간 좀 놀라운 종목이 된 거죠. 매일 지금 보니까 80여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딱 두 종목이 방송 하락한 건데 그중에 하나가 마음 AI 된 거기 때문에 마음 AI 내일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서 마음 AI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꼭 들어오셔야 마음 AI가 내일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상승이 나올 때는 사실 대응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승폭을 더 먹고 덜 먹고의 문제이지만 하락이 나온 경우는 어떤 구간에 추매를 해서 어떻게 익절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하락한 종목의 대응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대응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2,500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혼돈의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월 달에 상한가 5개, 9월은 두산을 시작으로 상한가 1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에서 9월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될지 노란톡방에서 얼마나 또 많은 상한가가 나올지 아니면 또 급락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한번 노란톡방에서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오전에 딱 한 종목 단기 종목하고 오후에 딱 한 종목 종가 베팅 하잖아요.
어제 마음 AI 종가 베팅에서 오늘 현재 대응 중에 있고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종가 베팅한 종목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일동제약을 단기 종목 대응을 일동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차트 복귀 한번 해드리고 일동제약 공략하신 분도 계시고 공략하지 못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 공략한다 이렇게 좀 안내를 좀 해드릴 테니까 차트 한번 보면서 매수 타점하고요. 익절 타점 한번 찝어드리겠습니다. 일동제약 지금 일봉인데요. 일동제약 일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정고를 돌파하는 자리고 자리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차트를 크게 봐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온 것 같지만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해서 이렇게 빠져서 이제 바닥에서 이제 거래감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공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가 오기 전까지 이미 당뇨병 경구형 당뇨병 임상 일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상승 하락 이렇게 나오다가 오늘 다시 호가창에 사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 제가 약간 욕심을 부리는 게 그래도 하루에 한 종목은 익절한 종목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동제약을 매수 타점을 드렸죠. 분봉의 그 타점을 제가 그어놨는데 일동제약 사실은 먹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종목이었지만 제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익절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게 오늘자 1분 봉이고요. 봉 시작하자마자 상승 후에 눌림의 이 자리, 28,000원 자리에서 제가 공략 사인 드렸잖아요. 공략 사인 드리고 공략할 때 제가 항상 손절가도 같이 드리죠. 단타 종목은 손절을 항상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하락이 나와서 다시 한 반등이 나왔는데 돌파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절 라인을 터치하면 손절할 것도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10시 반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어요. 21,85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 고점에 매도할 수도 있고요. 여기만 보면 더 갈 수 있는 자리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라운드 피격감이 21,500원을 지지를 이탈하면 익절하자 이렇게 안내해드렸고 아주 좋은 자리에서 28,000원은 21,500원까지 약 3.3%의 수익이 오늘 당일에 나왔다. 이게 단타 종목이고 단타를 할 때는 공략을 하고 상한가 가는 종목도 많이 나오죠. 제가 8월달 5개를 지금 들어오신 노란톡방에 잡아드렸는데 오늘 같은 장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입니다. 섹터를 보더라도 굳이 보면 바이오 그리고 뭐 석유 관련주 5회 상승가 빼고 다 하락이었거든요. 자율주행차까지 해서. 그런데 이런 장에도 이런 진짜 틈새 시장에서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노란톡방은 정말 잘 운영되고 있고 단기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락이건 상승이건 간에 종가까지 갖고 가지 않는다. 무조건 당일날 청산한다 이 기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시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전체 공개를 해서 단기 종목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일동제약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린 올림픽 종목의 금운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는 오전장에서 이제 단타 종목 한 종목 그리고 종가 베팅 장 마감할 때 또 한 종목 이렇게 두 종목으로 승부를 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아침에도 일동제약 잘 잡아주셨습니다. 일동제약으로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런 종목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앞서서 또 비만약 관련주들도 뭐 펩트론이라든지 인벤티지랩 수익을 또 주셨거든요. 이 제약바이오주 나도 함께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그냥 스캔만 하셔도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7777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이용준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용준 해설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까지만 방송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꼭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로도 샵 3772번 이용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성적도 한번 좀 살펴봐야겠죠? 수익률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픽 포트폴리오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비만약 관련주, 뭐 인벤티지랩뿐만 아니라 펩트론도 잘 잡아주셨는데요. 수익률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03.67% 달려가는 펩트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산, 어제 또 상한가를 잡아내셨던 종목이죠. 54.98% 수익률 두 자릿수 강하게 달려갑니다. YTN 또 민영화 이슈로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20% 수익이고요. 로봇 감속기 관련주 SBB테크도 21.14% 강한 수익률 안겨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즈 오늘 장에서도 그래도 좀 하락장에서 올라온 종목들이 있었고 우리 해설위원님께서도 펩트론 잘 잡아주셨는데 이런 종목들이 좀 아무래도 메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선 어제 상한가가 두산이 오늘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두산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 올림픽 종목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코몰 시작으로 어제 마음 AI까지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종목이 방송하고 여하튼 간에 고가 대비 수익권이 훨씬 더 많이 나왔거든요. 다 이렇게 코코몰 보시면 20%, 24%, 20%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방송을 6개월 정도 하는데 두 번째 종목인 것 같아요. 마음 AI가 개파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2.85%. 고가 대비한 거고 오늘 저가 대비하면 13%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제가 가감 없이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일주일에 2종목씩 올림픽 종목 드리고요. 대부분의 종목,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이 나온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건데 오늘 마음 AI가 하락으로 시작해서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흐름 봐야 되는데 우선 흐름 이 올림픽 종목 중에 제가 나간 올림픽 종목 중에 금운동 좀 설명드리고요. 잠시 후에 마음 AI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메달 종목 같은 경우는 두산을 안 줄 수밖에 없는 게 어제는 상한가 오늘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려 두산은 54% 또는 51%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8월 7일과 8일 두 번 방송을 했고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두산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덧붙여 설명을 드릴 거고요. 펩트론도 굉장히 좋죠. 펩트론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금운동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재료가 끝났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두산도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일정이 남아있는 거고 펩트론은 계속 좋죠. 펩트론 같은 경우는 103%나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추세가 우상향이기 때문에 펩트론 더 관심 있게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엠노를 제가 사실은 상승하고 하락이 나왔지만 엠노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엠노는 동메달 줄 건데 엠노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따로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상승이 못 나오고 어제 오늘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엠노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세 종목은 모두 제 생각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운동 주고 지금부터 차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산 차트인데요. 두산은 8월 7일 날, 8월 8일 날 두 번 방송하고 54%가 왔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노란톡방이 방송이 없을 때 종가 베팅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7일과 8일 공략하신 분이라면 54% 고가 대비고요. 바로 금요일 날 공략하신 분이라면 공략하자마자 30%가 났죠. 그래서 두산은 오늘 윗꼬리가 달고 음봉이 달렸기 때문에 어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면 계시겠지만 제가 방송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산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눌리면 이 눌린 자리가 나오면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거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하락이 좀 나왔어요. 두산 상한가까지 갔던 종목인데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죠. 어제 오늘 많이 터졌는데 저는 두산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 넣고요. 공략할 자리 하락한 자리가 나오면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을 이 상한가를 못 먹고 이제라도 좀 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두산에 좋은 자리가 나오면 전체 공개로 매수가를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은 아직 더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은메달은 펩트론이죠. 은메달은 펩트론인데 펩트론은 7월 31일이니까 한 달 반 정도 전에 말씀드리고 103% 갔어요. 딱 2배 갔거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공략하고 여기까지 하면 103%이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반등 나오죠. 되돌림 반등인데 전고점인 47,150원 자리가 지금 거의 전고점에 나와 있고 이런 장에도 우상향 패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펩트론을 혹시라도 지금도 혹시 들고 계신 분 계실 수 있다면 좀 더 홀딩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저희는 이미 여기 공략해서 익절했기 때문에 펩트론을 지금 구간은 재지집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했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지만 보유자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펩트론 이제 공략해보겠다 이런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펩트론, 인벤티지 랩이 종목들을 보고 있으니까 비만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동메달은 엠노입니다. 엠노가 9월 5일날 방송하고 3.7%가 바로 그 다음날 올랐는데 계속 빠졌어요. 어제 오늘 계속 빠지면서 22선을 이탈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엠노 지금 여기 보니 지금은 이제 제가 캡처할 때는 오전에 했으니까 근데 이게 이탈한 거거든요. 이탈해서 지금 상승 이후에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엠노 오늘 그 삼성 SDS의 그 일정이 오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와 오늘 그 재료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었어요. 하락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재료가 먹히지 않았거나 재료가 좀 변경됐거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시장은 항상 변경이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엠노의 흐름은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락해서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자리는 있지만 엠노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에서 추매 또는 다시 좋은 자리가 오면 재공략 자리를 한번 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엠노는 시장이 그렇다면 그런 거죠. 저는 바로 올라서 10만 원 훨씬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재료가 잘 먹히지 않고 음봉과 음봉이 나오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오늘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 엠노는 어차피 회사는 좋고요. AI 흐름도 좋기 때문에 상승은 나올 겁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자리에 재공략을 해보거나 추매를 해볼 테니까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엠노까지 제가 상방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동메달은 엠노 드리겠습니다. 엠노는 추매 대응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금은동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금은 동메달, 두산과 펩트론 그리고 엠로까지 앞으로의 또 대응 전략도 노란톡방 안에서 주어집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QR코드 통해서 링크 타고 7777 입력하고 입장하시거나 혹은 링크를 문자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용준 우리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그 좋은 기법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매매도 설명을 많이 드렸고 일정 매매도 설명을 드렸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매매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하락장에는 이 재무제표, 우리가 말하는 숫자가 찍히는 종목만큼 마음 편한 종목이 없거든요. 다른 종목이 다 급락을 하고 하락을 해도 재무제표상 흑자 전환이 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올라가니까. 제가 말씀드린 반드시라는 건 회계상으로 예상치가 그대로 나오거나 근접하게 나오거나 또 흑자 전환 이슈가 있다는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분식 회계를 하거나 흑자 전환할 줄 알았는데 못하는 경우는 물론 아니겠죠. 하지만 누구나 편하게 공략할 수 있는 매매가 재무제표 매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택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강연에 오신 분 아시겠지만 강연에 제가 녹화 영상 돌려보면 제가 두 종목 말하잖아요. 저는 아직도 두산과 심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8월 26일 강연인데 두산은 이미 어제 갔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두산은 이미 날아간 종목이고요. 심택이 아직 안 갔어요. 그래서 심택을 제가 아직도 왜 강조하고 있고 좋은 자리에 있는지 재무제표 매매를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심택은 7월 25일 날 올림픽 종목이에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재무제표 매매는 첫 번째는 뉴스라고 보기보다는 업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업황인데 심택 같은 경우는 PCB 업체니까 PCB 업체 자체가 업황이 안 좋다가 최근에 업황이 턴 어라운드 하는 시점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재무제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무제표 보시면 제가 강연에 말씀드렸지만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종목이 있고 안 나와 있는 종목이 있는데 대부분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종목들은 미래 예측치라든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 괜찮은 회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심택이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봤을 때 너무 차트가 역배열이거나 빠져있거나 수급이 너무 안 좋은 종목들 우선 제외를 하셔야 되는데 심택은 우선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바닥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하락장에도 심택 거의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택 같은 종목을 제가 강연에서 말씀드리고 또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7월 달에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매매는 매매할 때 차트만 보고 호가창만 보지 마시고요. 항상 기업 계획에 들어가셔서 재무제표를 한 번씩 열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흑자 전환 시기를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은 연간 흑자 전환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종목 분기 흑자 전환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심택 같은 경우는 3, 4분기 흑자 전환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3, 4분기잖아요. 1, 2, 3, 4, 5, 6, 7, 8, 9. 9월 달까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을 공시를 45일, 11월 15일까지 하기로 돼 있으니까 11월 15일 이전에는 흑자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10월 달에는 상승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재무제표 매매입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맞는 거지만 저도 재무제표 보고 말씀드리지만 기자들도 다 이런 기사를 쓰거든요. 3분기 흑자 전환할 것을 8월 4일 날 이미 전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라도 그런 재무제표를 봤더라면 포털 사이트에 해당 종목과 흑자 전환을 쳐가지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목표가 상승한다. 5만 1,000원까지 SK증권이 상승했는데 심택 지금 가격이 36,100원입니다. 51,000원, 약 15,000원만 오른다 해도 50% 정도 오를 수 있는 스페이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심택을 볼 때는 목표 수익률은 50% 이상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임의로 그냥 기분 좋아서 50%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 51,000원의 그 추정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드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8월 달 기사이고 또 이것도 8월 7일 날 기사인데 흑자 전환 전망에 주가 미소이고 계획대로 착착 회복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목표 주가도 51,000원 상향했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더블 체크라고 이중으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본인이 재무제표를 보고 좋은 종목을 찾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좋은 종목이 나왔다면 이게 분기 흑자 전환인지 연간 흑자 전환인지 실제로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매매가 재무제표 매매이고 일정 매매인데 이것들도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을 하시고 발품을 파셔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고 궁금하고 귀찮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란톡방이 이미 심택 공략했고요. 심택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심택 공략 못 하신 분들은 지금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내일 심택 자리 나오면 다시 한번 매수가 드릴 건데요. 차트 한번 보여주십시오. 차트가 지금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먼저 재무제표. 기사를 받고 재무제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2023년 3월 1, 4분기 때는 적자, 2, 4분기도 200억 적자, 3, 4분기 추정치죠. 에스티메이트가 34 흑자거든요. 지금 이게 기사와 이 재무제표 컨센서스와 맞게 떨어진다면 이제 곧 11월, 15일 이전에는 심택의 흑자 전환 이슈가 공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나오고 공략하면 이미 늦죠. 그 전에 8월 달, 9월 달에 공략해서 10월 달 기다려보는 전략이 안전하다. 제가 두산 말씀드리고 심택 말씀드렸잖아요. 강연회 때. 그렇기 때문에 심택도 꾸준히 보실 종목이고 이 흐름과 재료와 뉴스는 제가 노란톡 오시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 심택 같은 종목 갖고 있으면 마음 좀 편하거든요. 차트 이래요.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쭉 꾸준히 올랐다가 좀 다시 하락은 했지만 심택 걱정하지 않는 게 공략하고 내려올 때도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추세 자체는 우상향이고요. 지금 60일선에 걸려 있어요. 아마 제 예상이 맞다면 60일선을 기지받고 다시 한번 내일부터 다시 올라가는 자리가 나올 것이다. 물론 심택이 흑자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급등, 부산점 상한가 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꾸준히 올라가고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심택 제가 오늘은 재무제표 매매에 대한 거 제가 사실은 이거를 공개를 하면 너무 쉽고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좀 숨기고 싶었지만 공개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되죠. 캔들, 거래량, 이평선, 재무제표. 이 내용을 보시고 심택을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USB 일주일에 5분 드릴 거예요. 내용, 이 동영상과 PDF 파일 내용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오시고 방송 끝나고 제가 신청 방법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심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또 올림픽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요. 또 3분기에 흑자 전환 또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PCB 기업 심택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링크 타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기본 카메라 켜신 뒤에 그냥 네모박스 갖다 대기만 하셔도 작은 링크 뜹니다. 링크 터치 그리고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문자로도 샵 3772번 이용준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하신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USB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신청 노란톡방 안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됐었던 포인트들 함께 좀 짚어볼 순서입니다. 자, 이제는 빅매치 포인트 함께 챙겨볼 텐데요. 어떤 섹터가 첫 번째 섹터일까요? 테슬라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우선 첫 번째 강세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료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테슬라의 슈퍼컴퓨터가 긍정적인 평가에서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상승이 나왔다. 이게 재료이고 두 번째는 라이콤도 상승이 나왔는데 테슬라 파트너사에 레이저 공급했던 사실이 부각됐다. 이 이슈가 두 가지인데요. 지금 기사를 보면
테슬라 슈퍼컴퓨터가 테슬라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이슈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연내, 그러니까 올 안에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관련주인 우리나라의 퓨런티어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거든요. 이렇게 하락장에 유일하게 상한가를 들어간 퓨런티어인데 퓨런티어 흐름 내일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인데 상한가를 굳혀줬다가 좀 풀렸다 다시 굳혀줬기 때문에 내일은 생각만큼 강한 상승보다는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퓨런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관련주로는 퓨런티어, 옵트론텍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지금 오늘은 대장은 퓨런티어였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오늘자 기사를 봤더니 테슬라 슈퍼컴퓨터 긍정적 평가에 라이콤, 퓨런티어, 옵트론텍 이 자율주행주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 슈퍼컴퓨터 도조가 이 자율주행차 테슬라의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면서 올 한 해 완전 자율주행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냈기 때문에 아마 테슬라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오늘 하락장에 상승이 나왔다는 좀 의미가 있긴 한데요. 상승이 아주 강한 상승이 아니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또 기사를 봤더니 퓨런티어 주가 상한가 같다. 자율주행 수혜 전망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일봉만 보면 딱 꽉 찬 상한가잖아요. 그래서 분봉을 좀 보여드리면 분봉을 보면 퓨런티어가 이제 1시 7분에 상한가를 가고 이렇게 확 깨졌어요. 깨졌다가 다시 한번 갔다가 깨졌다가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간 거죠. 즉 이게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한가를 굳혀가지고 장 초반에 강하게 가면 그 다음 날도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야인데요. 상따를 한 사람들 상따를 했다가 깨지면 손절하고요. 다시 상따했다가 깨지면 손절하고 이게 손절과 그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수수료품 굉장히 커지거든요. 지금 말대로 말씀드리면 강한 상한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상따하면 손해 엄청 많이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퓨런티어는 지금 일봉 쪽으로만 봤을 때는 꽉 찬 양봉이고 아주 이쁜 자리에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지만 내일 개파락인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횡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건 좀 적극적인 공략보다는 관망 또는 보수적인 자세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오시면 저도 퓨런티어 내일 보긴 할 건데요. 요거를 공략보다는 저는 혹시라도 내려온 자리에서 눌림 자리 공략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퓨런티어 정리해드리면 어제 하루 보면 두산의 상한가로 큰 수익을 준 게 여러분이 계시는 주식시장인데 오늘만 보면 종목들이 다 하락이 나오면서 또 큰 손해를 준 게 또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하지만 악재는 현재 없다는 거 알고 계시고 악재가 없는 하락은 추매 대응이나 또 기다리면 올라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어제 너무 기뻤는데 오늘 너무 슬프다고 해서 주식 안 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또 몇 년 있다 다시 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공부도 안 된 상태에서 또 하락이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USB 신청하시고 또는 이메일 신청하고 공부하시면서 하락장에는 수익보다는 공부에 좀 집중하셔가지고요.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서 조금씩 성장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저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전략이고 이때 공부하시면서 또 좋은 장, 또 내일 바로 또 급등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노란톡방 들어오셔가 잘 계시고요. 퓨런티어는 내일 저는 눌림 자리가 오면 공략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은 퓨런티어 노란톡방에서 한번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수혜를 받은 이 자율주행차 관련주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장 좀 유일한 상한가였던 퓨런티어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차 관련주 두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는 라이콤이라는 종목이에요. 라이콤도 이제 관련주로 편입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제가 퓨런티어가 상한가 자꾸 깨지고 약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대장주의 흐름이 그 정도 약하면 2등주, 3등주는 상승 한 폭을 거의 다 반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노란톡방에 저는 대장주만 공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급등하고 20%, 30% 간다 하더라도 대장주를 매수해서 수익 보는 게 훨씬 편하지 안 간 2등, 3등 공략했다가는 손실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릴게요. 라이콤 차트 한번 보여주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25%까지 올라갔었어요. 25%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졌죠. 다 반납하는 거예요. 피런티어 상한가 같다고 해서 이등주 잡았다가 이렇게 빠지면 손실폭이 10%, 15%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해야 될 주식의 명제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대장주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라이콤은 우선 공략하는 건 제외하겠습니다. 하지만 라이콤 좀 물리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라이콤 물리신 분들은 제가 제 생각에는 21선도 있고 하다만에 지지라인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 지지라인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안내해 드릴 테니까 라이콤의 그 손절 대응 또는 추매 대응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안내해 드리겠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 2등주인 라이콤은 보지 않겠다. 저는 1등주인 피런티어를 좋은 자리에 오면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뭐 대장주를 꼭 공략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1등 전문가님의 1등주 공략 방법은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가 됩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 내일부터 바로 장중 대응까지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2가지로 활짝 열려 있는데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링크 타고 7777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두 번째는 바이오 보시면 되는데 사실 오늘 준비하면서 워낙 강세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갖고 온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약세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 관련주 중에 박셀바이오하고 일동제약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종목을 좀 갖고 왔습니다. 두 종목 다 바이오주긴 하지만 재료는 각각이기 때문에 설명을 각각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바이오주 관심 있고 오늘 또 공략해서 수익 나신 분들도 관심 있게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셀바이오는 간암 치료제 관련 이슈 때문에 상승이 나와 있고 일동제약은 먹는 당뇨병약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각각에 대한 이슈이긴 하지만 제가 강연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수익을 낼 때는 그 주도 섹터에 있는 대장주를 먼저 찾는 게 가장 먼저 첫 번째 이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동제약을 잡은 것도 힘든 다 하락한 장에서 자율주행은 어차피 갑자기 제가 저희 쪽에서 보지 못했으니까 바이오 쪽에 일동제약을 잡은 거거든요. 그만큼 좋은 섹터에 찾고 종목을 찾아야 수익 내는 확률이 엄청 커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건데 박셀바이오부터 말씀드릴게요. 박셀바이오는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이오 제약 바이오 보시면 되는데 오늘 기사가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간암 치료제가 임상 EA상에서 그 완전 반응이 37% 나왔다. 이 호재 기사죠. 쉽게 말하면 그 임상을 진행할 때 완전 간에 뭐 완전 반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만 어쩔 때는 이런 것 때문에 상한가도 가기도 하는데 이런 좋은 기사가 한번 나왔어요. 환자 16명 중에 6명이 완전 반응했다. 37% 나왔다. 이렇게 좋은 기사인데 또 그 썩 좋지 않은 지금 공시도 있죠. 보면 매출이 없는 박셀바이오 약 1,000억대 대규모 유상증자 자금 조달 나선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 자체는 어떻게 쓰이냐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주가의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악재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000억인데 이 자금이 시설 자금하고요, 운영 자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주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는 오늘 상승이 급등이 나왔다가 고가로 보면 28% 엄청 올랐네요. 28%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으로 보면 11시 40분에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올랐다가 이걸 다 반납을 하고 쭉 내려왔죠. 일봉으로 보면 윗골이 음봉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USB의 캔들에 대한 이해 보면 이게 엄청 심플하지만 엄청 잘 맞거든요. 캔들에 대한 이해 보면 윗골이 음봉 또는 양봉은 그 다음날 하락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박셀바이오 지금 호재도 나왔지만 유상증자라는 그 공시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윗골 이렇게 차익 매물 실현 물량 때문에 하락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박셀바이오 노란톡방에서 그 공략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혹 박셀바이오 물려 계신 분 계시거나 혹시라도 나는 진짜 박셀바이오 좋게 본다 이러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질문 전에
이런 종목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USB 그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USB나 이메일 신청하셔가지고 캔들에 대한 공부를 좀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공부 없이 그냥 본인 느낌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략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지금 또 하락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하락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바로 이어서 일동제약도 좀 설명드릴게요. 일동제약은 우선 재료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일동제약 일봉을 보시면 제가 왜 또 자신 있게 공략했냐면 일동제약 7만 원 했던 종목이 이렇게 빠졌죠. 2만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바닥에 거래대금 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동제약 공략을 오늘 해서 단기적으로 익절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내일은 내일 봐야겠지만 우선 매도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또 지금 약세장이기 때문에 우선 흐름은 익절 마무리했는데 차트 구성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5일선을 타고 있는 급등주 패턴이고요. 하지만 여기서 상한가나 급등이 나오려면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어야 돼요. 더 좋은 뉴스와 재료가 나오면 내일 급등 나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 재료인 먹는 당뇨병 임상 일상승인은 이미 한번 써먹었던 재료이기 때문에 이 재료 내일 똑같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일동제약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의 상승은 당뇨병 임상 일상승인입니다.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이슈이고 경구용 먹는 약이죠. 먹는 약에 대한 이슈가 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일동제약을 제가 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강세 종목, 강세 섹터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 바이오 이런 건데 게다가 기존에 갖고 있는 AI 관련도 엄청 오늘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거지로 잡고 제일 좋아서 일동제약 공략 수익 있긴 하긴 했지만 내일 흐름은 상승보다는 특히 박셀바이오 포함해서 일동제약은 상승보다 횡보나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우선 보고 있어요. 재료가 신규 재료가 더 강한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두 종목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일동제약과 박셀바이오는 같이 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중요한 거는 이런 하락장일수록 USB나 이메일을 통해서 공부해 보시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 무료로 다 드릴 거기 때문에 USB는 5명, 이메일은 다 하단 QR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고 신청 방법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좀 개별 이슈로 올라갔던 이 제약바이오주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셀바이오 그리고 일동제약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또 오전에 공략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하락장에서는 수익보다 공부에 집중하자라는 말씀까지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공부할 수 있는 USB도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QR코드 찍고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좀 나눠보고 있지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 공개됩니다. 오늘도 올림픽 종목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부각받은 쪽은 아무래도 자율주행 그리고 바이오, 고유가 이렇게 세 가지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의 올림픽 종목 과연 어떤 종목일지 공개해 주시죠. 네, 종목명 바로 공개할 텐데요. 종목명 흥구석유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석유 관련주이고요. 지금 흥구석유가 장 막판에 급등이 좀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지금 지수가 제 생각인데 오늘의 하락이 나오고 내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지수의 하락의 해지 개념으로 종목을 하나 해야겠다 생각하고 흥구석유를 한 거거든요. 물론 흥구석유가 가면 좋겠지만 쉽게 말하면 지수가 하락할 때는 원자재 관련주인 특히 지금 원유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 한 번 더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흥구석유 가면 다른 종목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날이 내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흥구석유 좀 설명드릴 텐데 9월 달 어제 기사를 봤더니 주유소에 지금 기사들 나오잖아요. 휘발유 경유값이
9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이 기사가 지금 원유값이 올라가기 때문인데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1,743.1원을 기록하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국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CPI, 유럽 금리, IEA 보고서도 지금 국제 유가의 상승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산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미 국제 유가가 오른다. 또 휘발유 값이 오른다는 이미 지난달부터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오늘 흥구석유가 반응을 했다는 거는 지금 지수가 그만큼 약하고 하락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저는 무조건 하루에 한 종목 이상은 익절 마무리하는 노란톡방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일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모든 종목이 또 하락이 나오면 익절할 수 있는 종목이 없잖아요. 그렇고 지수를 해지할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수 해지 개념으로 오늘 흥구석유를 종가 베팅하고 방송에서 흥구석유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용을 좀 더 풀어주면 그 원유 수출국인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추가로 발표함으로써 지금 원유 가격이 지난 6월 달 초에는 20%가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2%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약 10개월 만에 이제 90달러를 다시 돌파했어요. 작년에 원유 급등 나올 때 100달러 돌파했을 때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관련주도 엄청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제 90달러를 6개월 만에 다시 돌파했다는 거는 내일 지수가 하락하면 흥구석유 다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내일 지수가 갑자기 안정이 되면 흥구석유가 또 원유가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여하튼 간에 해지의 개념으로 한 종목 정도는 흥구석유를 갖고 계시는 게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흥구석유 같은 경우는 원유가 상승이 한 부분 6개월 정도 상승을 했는데 주가 차트는 이제 일주일 만에 상승이 나온 거거든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나온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윗골이 가장 짧고 거래대금도 가장 많이 터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흥구석유 상한가 마무리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종가 베팅을 했는데 상한가에 갭 하락했고 시간에도 좀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은 내일 열어봐야 되는 거죠. 내일 또 주가가 제가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오고 약세장이 지속된다면 이 원자재 관련주인 원유가의 상승의 대장주인 흥구석유는 다시 한번 치고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차트를 좀 길게 보여드리면 자리가 굉장히 상승하기 좋은 자리입니다. 보시면 이게 다 그 횡보 구간이에요. 작년 5월부터 현 9월까지 1년 반의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매물대들은 거의 녹아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구석유가 여기서 상승이 나오면 정고점인 11,000원까지도 열려있는 자리가 물론 시나리오지만 매물대가 그만큼 약해져 있다. 오랜 횡보는 매물대를 약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차트를 다시 크게 보면 흥구석유 최근에 2, 3일 동안 상승이 크게 나왔고 오늘도 사실 꼬리는 짧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원유 관련주 중에 흥구석유가 대장이에요. GSE도 있었고 석유 관련주 몇 개가 있었는데 1등주만 보시면 돼요. 1등 전문가의 1등주인데 흥구석유를 저는 상승이 나오면 상승이 나온 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하락이 나오면 또 다른 종목 대응을 하겠지만 첫 번째로는 내일 하락이 나오는 해지 개념 쉽게 말하면 보험 개념으로 흥구석유를 오늘 종가 베팅 한 거거든요. 그래서 흥구석유 내일 흐름 한번 보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 노란톡방 오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 좀 해드리면 내일 시나리오는 딱 두 개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주가가 상승하면 기존 보유 종목들 올라가기 때문에 추매해서 익절 대응하면 되는 게 베스트고요. 내일 하락하면 흥구석유 익절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구석유 흐름 이어갈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오시면 될 것 같고 매수가 매도가 바로 공개해 드릴 텐데요. 매수가는 종가인 7,510원 종가 베팅 했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기본적으로는 8,000원 상단 보고요. 내일 주가가 너무 좋아져서 하락하게 되면 7,000원이면 손절하시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락폭으로 아마 5%에서 6% 정도 될 텐데 하지만 흥구석유 내일 주가 하락하면 상승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올림픽 종목은 흥구석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 흥구석유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하락장에서 해지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매수가 7,510원,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 7,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흥구석유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내일장부터 대응 전략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하락장이 오늘 시작했고 내일도 하락장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생각한 건데 좋은 전문가, 정말 잘하는 전문가는 상승장에 잘하는 것보다는 하락장에 대응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응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 하단 QR 찍고 흥구석유하고요. 하락장 대응법 저와 함께 하시면 도움 분명히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입장하시지 않으면 또 다음 주까지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찍으신 뒤에 7777 입력해 보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 이용준 보내주시면요. 오픈 채팅방 활짝 열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을 대응하는 더 똑똑한 방법 저희가 내일도 이어서 가져올 테니까요. 내일도 6시에 저희 투자올림픽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